예, 짹짹과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저의 또 아주 똑똑한 친구죠. 우리, 어, 미디어 분야, 이제 미국 미디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최고 전문가, 우리 한정은 JTBC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뭐 예,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상당히 영광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최고로 가야지. 네네네. 사- 예. 사실 그 한정은 기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한정은 기자 우리 또 덜메이크 TV에 나왔었는데 우리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 라이브 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상당히 이렇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분을 첫 같이 방송을 같이 했기 첫방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거 뭐 저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우리 퀴비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안타깝게도 PB가 지금은 뭐 죽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반짝반짝 살아있던 반짝반짝. 서비스였죠. 예, 우리가 예. 처음으로 퀴비의 탄생을 알렸는데 이제 예. 예. 퀴비의 죽음도 이제 저는 글로 썼지만 그러니까 예. 알렸었죠. 예. 오늘은 이제 올해 미국 미디어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변했고 예. 많이 변화가 있지만 미디어만큼 변한 데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죠. 태어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퀴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디어 기업들께 좀 브리핑을 조금 해주시죠. 이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 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올해는 뭐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분야도 사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는데 사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뭐 사실 2월 달부터 시애틀에서 본격화되면서 이제 3월, 4월 거치면서 아주 심각해져서 사실 뭐 디즈니, 뭐 MBC 유니버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디어 대기업들이 그중에서 무급휴직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료 방송, 케이블 TV도 가입자가 줄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 맥스 뭐 이런 사업자들은 자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미디어 판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밀크랑도 연관이 깊은데 이제 구독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쭉 이제 확산이 됐는데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는 구독 경제가 거의 완성이 되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유명한 기자들도 뭐 매체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 통해서 뭐 매체를 만들거나 사실 뭐 밀크도 사실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좀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내재된 그런 욕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확 터져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광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뭐 거의 폭락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스트리밍과 구독 서비스가 급성장을 한 게 올해 이제 미디어 분야의 가장 큰 어,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둘씩 이제 조금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 스트리밍 아까 언급하신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성장했어요. 올해 나온 서비스들 디즈니 플러스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만 네. 해도 뭐 새로 이름 바꾼 거 포함해가지고 꽤 많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 플러스가 지난해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올 초가 HBO 맥스가 이제 4월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피콕, 그 MBC 유니버셜의 피콕이 출시가 됐고 물론 4월에 이제 퀴비라는 서비스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199일 만에 사업을 접었고요. 그리고 퀴비는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에 나눠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모두 이제 시장에 진출했고 사실 얼마 전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는 큰 대기업이죠. 뭐 PGA, LPGA 중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사실 디스커버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시장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람에 그냥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냥 시장에 진출하는 뭐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이 벌어진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BS 올 억세스도 네, 파라마운트 그렇죠, 플러스로 그렇죠. 바뀌었죠,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이름 바꾸는 건 내년 초고요. 일단 바꾸는 거라고 발표는 했죠. 그 웬만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 플러스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는 게 아마 기존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이니시티브를 가져가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애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HBO 맥스 잘 보고 있어요 요새. 이게 참 네, 뭐 넷플릭스는 워낙 뭐 한국에도 많이 한국에도 그렇죠. 진출해 있고 많이 성장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도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네, HBO 맥스가 얼마 전에 최근이었죠. 최근에 그 극장 2021년 극장 개봉을 다 이제 HBO 맥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구독자가 폭발을 했고 저도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HBO 맥스를 뭐 많이 보는데 뭐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 아세요? HBO 맥스에 한국이 소재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뭐가? 최근에 이제 나온 더 플라이 어텐던트라는 이제 승무원 승무원이라는 너무 미디어 재밌어 알죠? 그거. 와우. 네, 나 진짜 그거 재밌어. 한국에 방문하고 한국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아, 못 가셨구나. 어, 그리고 그 러브크래프트라고 이제 어, 거기도 약간 SF물이 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통으로 3편 통으로 어, 거기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배경이다 한국전이 배경으로 나와요. 어, 그래서 딱 3회가 거의 1시간 내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 그게 이제 러브크래프트라고 러브크래프트? 예. 어, 그게 또 되게 오리지널입니다. HBO 오리지널. 음. 예, 유명한 미드죠. 예. 그러니까 그럼 예. 한국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미디어 시장에서 네, 네. 점유해가고 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약간 세츄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국에서는 더 기존에 있는 유무료가 굉장히 예.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페이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하나만 구독하던 걸 지금 두세 개씩 막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스트리밍이 크게 주류로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은 뭐 주식에 구독하는 게 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원래 기본 가입하고 있는 케이블 TV나 이런 서비스들이 없는 거죠. 없고 그냥 제가 이제 그 알라카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매체들을 이제 구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만 원 쓰고 싶다. 그럼 그중에서 한 세네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가입하는 거죠. 물론 넣었다 뺐다는 기준은 이제 얼마나 나한테 이제 중요한 콘텐츠가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 이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네.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게 좀 뭐 네네네. 몇 년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가면은 이 중에서도 또 이합집산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금 해보긴 그렇죠. 네. 합니다. 예. 네. 미디어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근데 네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한국 진출을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선언을 했어요. 거기다가 네네. 말씀하신 대로 HBO 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한국에 갈까요?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진출하게 될 텐데 그 지금 일본 사례를 봤을 때 그 어떤 직접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고 있죠. 직접 우리가 앱을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진출 플러스 아마 통신 사업자랑 같이 이제 해서 좀 점유율 높여갈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넷플릭스랑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족 고객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디즈니가 이제 국내에선 서비스하지 않은 해외향 이제 OTT를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타라고 하는 스타죠, 건데, 스타. 예, 스타 플러스도 있고 스타도 있는데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좀 정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스타를
스타는 이제 지금 이제 ABC나 프리폼이나 그런 지금 기존의 디즈니 채널들이 서비스가 되는데 이 스타랑 디즈니 플러스를 합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해외 나갈 거라는 전망이 또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냥 번들로 그냥 구성을 하게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즈니는 조금씩 이렇게 해외 진출하면서 각국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HBO는 뭐 저기 뭐 손 선배는 뭐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채널이에요. 가격도 근데 높았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15달러로 제일 높은 음, 채널이고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HBO라는 이름보다는 콘텐츠가 더 유명했거든요. 뭐 소프라노스도 마찬가지로 뭐 그리고 왕좌의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채널로 진출하는 거는 일부 유럽 국가나 남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인데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HBO 맥스를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이벤트나 그런 어떤 현지 협력 사업자들이랑 좀 조인한다는 그런 관측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음, 또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자기 콘텐츠로만은 좀 만족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 미국도 15달러인데 사실 뭐 다른 서비스를 넷플릭스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되게 중독성이 이제 아주 높은 콘텐츠긴 한데 이게 다양하게 보는 콘텐츠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 중에서도 또 해외 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못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 콘텐츠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사업자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디즈니 그러니까 한 기자 예측 이 전망으로 봤을 때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했을 때 가입자가 넷플릭스만큼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일 텐데 아마 초기 가입자는 뭐 그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두 가지로 이제 일단 통신사랑 제휴를 하게 되면 그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기 1년 무료 서비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도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은 아마 최단 기간 넷플릭스 수준의 가입자가 형성이 될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니면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들이 어 1년 뒤에도 남아 있냐 그 부분을 봤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최단 기간 넷플릭스가 이제 달성했던 수준은 이제 달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넷플릭스가 깔아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 또 이제 마블 그게 팬들이 예, 많아서 마블 픽사 그렇죠. 팬들이 많아서 그 콘텐츠 예, 라이브러리로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니 저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틀어놔도 별도로 이렇게 시청 제재를 안 해도 애들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이렇게 뭐 불안하진 않잖아요. 음.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만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미디어 구독 콘텐츠 구독 경제가 미국에서 거의 주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네네. 뭐 뉴스레터 같은 게 저희 뭐 더 밀크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예. 어,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서브스택 같은 경우도 네. 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좀그 미국 상황하고 또 한국은 좀 어떤지 좀 빗대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난해 뭐 이게 좀 급격화됐죠. 이 미디어 구독 시장이. 사실 이거는 뭐 한 번에 그렇게 온 건 아니고 한 3, 4년 동안에 쌓여 왔던 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게 광고 시장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찾던 이제 기자들 혹은 미디어들이 이제 실제로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이제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가 늘어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유명한 뭐 복수의 유명한 기자도 나와서 했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적정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100달러 그 정도를 받고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실 국자들한테. 그리고 아까 서브스택을 말씀하셨는데 서브스택이 이게 실제로 그 뉴스레터 이제 관리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입자가 지금 25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난 가입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상위 10대 이제 서브스택 이용 이제 그뭐 독립 기자나 뭐 프리랜서들은
다 합쳐가지고 한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지금 음. 예측이 돼 있죠. 음. 돼 있고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이제 그래서 서브스택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뉴스레터 둘러싼 이제 이 경제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고요. 음. 그래서 기자가 미디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사실 그 중에서 뭐 이게 밀크 자랑은 아니지만 밀크는 뭐 되게 독특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내외에서 이제 사실 서브스택은 지금으로 보면 사실 미국향 서비스 모델인데 지금은 사실 뭐 밀크도 또 해외에 있는데 뭐 한국도 있고 이렇게 가입자가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지금 미디어 구독 경제로 뭐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진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구독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혹은 프리랜서들이 이 기존에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게 사회부라든가 법조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 이슈 위주로 이제 이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돈을 내서 구독할 만한 건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차적으로 이제 옮겨가긴 할 텐데 아마 이렇게 미국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포털 이런 데들도 사실 지금 뭐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버티칼 그 이제 그런 어떤 뉴스레터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처럼 이렇게 이게 스택, 그러니까 서브 스택 같이 그렇게 이제 서비스 되는 것보다는 어떤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디어 구독 서비스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국도 이제 막 시작이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도 밀크가 그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네. 앞으로 이제 저희도 밀크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은 그 극장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은 하고 지금 있고. 거의 극장 아직도 지금 못 열어서 네, 네. AMC도 거의 파산 직전이고 뭐 시네맥스나 아니면 리걸 이런 회사들 뭐 연말까지는 문을 닫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버티기인데 어쨌든 왜냐면 극장 갈 거거든요. 이 팬데믹 끝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팬데믹 끝난 이후에 극장은 완전히 좀 또 다른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극장에 대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극장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극장 가신 적 있어요? 극장 저 극장 못 갔죠. 난 다 네, TV만 그러니까 봤지. 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음. 사실 지금도 뭐 다 마찬가지. 저도 사실 올해 8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간 적은 본 적 없죠.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등이 AMC고 2등이 리걸 시네마인데 그 두 개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60% 음. 넘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이제 문을 닫고 있고 일부 문 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주별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좌석 제한율이 있어서 뭐 좌석 허용이 제일 많은 주도 한 30%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석 중에 3석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뉴욕하고 LA가 아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상 지금 극장은 뭐 세계 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극장 매체들이 이게 현금 장수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벌어서 이제 그 임대료를 내고 하는 이제 이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딱 그 현금이 이제 이게 딱 타이밍이 안 맞으면 파산 오는 거죠. 그래서 리거 시네마도 아예 그래서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문을 닫는 걸 결정을 했고 AMC는 뭐 그전에 한 밝힌 적이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파산 신청할 거다. 뭐 그래서 연방의회법원에 좀 구제금융도 신청을 해놨는데 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너도 지금 뭐 스트리밍이랑 그 극장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개봉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신작 영화를 어떤 상영하는 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 텐데. 근데 뭐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극장의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극장이 이제 변할 건가? 아마 앞으로는 뭐 사실 사람들의 극장을 가는 이런 뭐 가치라든지 그런 뭐 타이밍은 또 각 다르지만 어쨌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극장을 가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차라리 극장이 뭐 방역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제 빌미로 해서 또 가격을 좀 올리고 좀 그 관람 가치 그리고 관람의 분위기 뭐 그리고 부대 시설 이런 것도 좀 높이면서 실제로 그 어떤 콘텐츠의 시청의 가치보다 관람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아마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이제 버티느냐, 버티기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밸런스에서 이제 내년 미국 전문 매체죠. 밸런스에서 이제 내년에 투자 토픽 10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메디슨 스퀘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찍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극장, 시어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거긴 특수한 데지만 그런 회사들이 이게 팬데믹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뭐 그게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즈니가 그때 아까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렇게 뭐 그랬는데 주가가 이제 그날 반등했단 말이죠. 엄청 반등한 반등했지. 이유가 그렇죠. 뭐 스트리밍도 있었지만 사실 테마파크가 사람들 다 테마파크 가고 싶어 하니까 아마 이게 금방 풀리면 아마 사람들 다 몰려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프라인 공간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냐 문제지 아마 이게 뭐 생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닐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정원 기자와 한정원 기자 또 정말 재밌는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더 우리 짹짹과 친구 한 번 더 나와서 우리 내년 전망도 한번 해보고 또 재밌게 얘기를 또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근데 그 짹짹과 친구들은 도대체 친구들은 몇 명인가요? 친구 네, 친구가 한 수백 명 되나요? 수백 명, 아, 수백 명. 수백 명. 네. 짹짹과 100명의 위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100명 의인들, 예. 100명 의인들. 의인들, 좋네, 혁명 의인들. 네. 예, 예.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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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네. 감사합니다, 한정원 기자. 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바이. 바이.